프린트를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를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토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테마 2를 가시면은 테마 2의 이제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돼 있죠. 요거 그래서 이제 토지 정책 수단인데 일단은 가장 유력한 거는 그 박스에 보시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죠. 이게 유력합니다. 거의 99%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중개사랑 평가사를 다 강의하는데 일단 가장 유력한 게 얘예요. 얘. 그러니까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바꿔내겠어요. 직접과 간접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거는 정부가 그냥요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사고 가공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 해요. 간접이다, 직접이다.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죠. 근데 간접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에 수요자 공급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이제 그 저희 해커스 문제 말고 다른 문제집을 보시면 따라서 분양가 규제도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정부 여러분들 지금 파리 정책의 첫 번째 양도세를 내놨죠.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놓게 되면은 물량이 많이 쏟아나와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량을 내나요? 안 내나요? 동기효과거든요. 그건 세금이라는 자체는 직접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접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접이죠. 대화를 합시다.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뛰어들어갔고 수요자 역할과 공급자 역할에서 가격을 그냥 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절하려는 목적이었죠. 맞나요? 근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냥입니까? 보유세를 때립니까? 그냥이야 공시지가를 올리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에 칼자루 잡는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을 봐야 되거든요. 무슨 개입을 봐야 된다? 근데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 같아요. 출제원이 여기까지 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가격을 통제합니까? 통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 통제했다는 것은 아까는 세금은 가격을 통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이 시장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과 거래량을 변동시키려는 목적이었지, 분양가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시장에 작동을 해서 직접 가격과 거래량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분양가 규제는 아직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출제원이 안 낼 것 같아. 출제원이 그렇게 막 깊숙하게 들어간 애들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기출문제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실 공영, 공공, 이게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 이런 겁니다라는 거지, 자체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거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라서 근거는 뛰어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배우시는 거는 근거예요? 수단이야?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지금 배우시는 것은 시장 개입의 근거다, 수단이다. 수단이에요. 따라서 개발부담금. 우리가 간접의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죠. 그럼 환수를 내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도 간접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개발부담금은 정부가 뛰어든 시장 개입의 근거예요? 수단이야? 수단이거든요. 방법이지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제가 이직간에서 이제 암기하시라는데, 자, 첫 번째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죠. 토지 이용 규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오락실이나 모텔 같은 게 많으면 안 되죠.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의 이용만 규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입니다. 지역지구제, 아까 봤듯이.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자, 아까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이용 규제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용도지역지구제 규제, 계획, 인허가, 그 다음에 공법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을 배우셨죠? 다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토지이용 규제 보시면 들어가고, TDR은 우리나라 제도예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썼죠? 눈치가 빠르시네. 우리나라 아직 시행되고 있진 않죠. 근데 지역지구제 보완책이니까 얘도 토지이용 규제로 보는 학생들이 많고. 자, 따라서 이직간.
그럼 이는 이용규제, 지는 직접적 개입, 가는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럼 직접적이라는 것은 전부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적극적. 지읒 들어가니까 적극적. 그러면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뜨는 게 공공이에요. 공공이 들어가면 간접이에요, 당연히 직접이에요. 민영이에요, 공영이야. 공영개발이라고 들어줬죠. 이런 단어가 제일 핵심이에요. 토지 수용. 근데 주의하실 게 공공토지 비축제도라는 거 아시죠? 비축제도는 이따 우리가 기출문제를 볼 때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직접 개입이라고는 아시죠?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토지은행으로 나왔어요. 자, 이 얘기와 토지은행은 똑같은 동일어죠. 근데 토지은행도 그냥이다. 얘도 얘와 같은 얘기다. 그럼 토지은행도 무슨 개입으로? 직접 개입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어? 그 다음에 공공보유자나 공공임대주택, 특히 옛날에 이명박 정권 때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들어오셨죠? 보금자리 주택 건설 공급이 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어. 건설 공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시를 재개발한다, 또 개발한다는 것도 다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그 다음에 간접적은, 자, 요건 소극적이면서 시장의 틀을 유지해요. 제가 대학교 때 보조개가 많이 나왔더랬죠? 답에서 보조개. 답에서 보조개. 그럼 보조개 나오면 간접 찍으셔야 돼요. 자, 보조금이에요. 보조는 보조금이고,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그냥 세금을 때려야 돼. 그러면 각종 조세 나오면 다 간접이죠. 조세를 감면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에 개발부담금 제도가 없어요?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있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부담금이 이 개발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장 유력하고, 자, 보조를 해준다는 건 그냥이야 금융상 지원을 해줘야 돼. 금융상 지원. LTV라고 아시죠? LTV 대부 비율이 나왔어요. 또 DTI 같은 걸 이제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행정상으로 우리가 지적제도라든지 공시 같은 것도 이제 지적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수 있어요. 공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간접 개입 찍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토지은행이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봅시다. 여기만 좀 끊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 무슨 개입과 무슨 개입을 가장 바꿔놓습니까? 직접과 간접이에요. 그죠? 요걸 이제 눈으로 확인시켜 볼게요. 문제로 가볼게요. 얼마나 잘 출제되냐면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확인만 시켜드리면 162페이지 가시면은 20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경인가? 별표 쳐놓으셔야지. 기출이니까. 그러면 공공토지 비축 들어가죠. 근데 올해는 토지은행으로 나올 겁니다. 무슨 은행으로 나온다? 토지은행과 공공토지 비축은 똑같은 얘기죠. 직접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 있나요? 자, 만약에 시험제가 공공임대를 안 낼 수도 있죠. 만약에 행복주택 건설 공급 나와도 공공임대 맞추셔야 돼요. 맞추시고, 토지 수용 있고 공용개발이 있죠. 몇 개예요? 4개죠. 아까 보조개 아시죠? 그럼 보는 없고 조는 있어요? 세금이 조세잖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있죠. 대부분은 간접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21번도 이 저자에 대한 거지만 다음 중 간접적 개입이 아닌 건 직접 개입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 비축이 직접이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금융 지원, 조세 감면, 정보체계 구축, 이게 행정적인 지원이에요. 임대료 보조, 보조가 나오면 간접이죠. 그 다음에 22번 이따가 빼드리겠고, 오른쪽 24번의 별표 또 나왔잖아. 봐봐. 보시게 되면은 24번 있어? 그러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관한 사람이 틀린 것은 1번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는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이잖아. 이거 봐요. 찾았죠, 그죠? 거의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럼 이건 기출이니까 다 볼게. 자, 공공임대는 아까 싸게 파다 보니까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거, 안정 또 나눠주세요. 안정이라는 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신규주택 분양가를 규제하죠. 그럼 신규주택 공급량이 그냥요 감소를 해요. 그러면 안 나오다 보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실패한 현상은 시장의 실패라고 하고, 정부가 시장 개입, 자, 동그라미 쳐. 자, 가볼게. 1번에 덧붙이세요. 수단이에요, 근거예요?
1번, 1번. 1번에 개입, 수단. 근거가 아니라 수단. 열심히 하시라는 건데, 신경 좀. 그 다음에 4번은 그냥이야, 근거야. 근거와 수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 이것도 수단이라고 돼 있죠? 수용. 토지 수용이 직접적 개입 수단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상을 해줄 때 실거래를 해요? 공시지가로 해?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사업 시행자, 피수용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근거와 수단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아껴놨던 게 있어서 굉장히 아껴놨던 애가 있어. 157페이지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애예요. 157페이지에 10번. 찾았어? 정부가 시장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건 수단 차지라는 거죠. 몇 번이 수단이에요? 5번이 수단이에요. 개발부담금 부과는 수단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아들방 같은 거 함부로 열면 돼, 안 돼? 큰일 나요, 아들방은. 그죠? 소리 난다고 열면 안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방에 뛰어든 개입에 대한 근거는,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 저기가 게임 소리일까? 아니면 게임 이렇게 하는 소리일까? 아니면 여자친구랑 하는 전화 소리일까? 그건 수단이야, 근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외출을 금지시켰어. 그건 수단이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토지 자원에 대한 배분의 비효율성, 투기, 저소득층, 난개발에 대한 기반에서는 근거인데 5번만이 수단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꼭 구분을 해주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66페이지 가시면 30번에 5번 있어요. 정부가 공적 주체가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하는 것은, 자, 이건 간접적이다, 직접이다. 간접이 아니죠. 166페이지 30번에 5번. 찾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법이라고 나왔어. 근데 요즘 방법으로 나와, 수단으로 나와. 방법과 수단은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한 걸 어떤 테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68 가시면 36번에 1번. 자, 토지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은 직접에 들어가죠. 근데 금융지원 보조는 직접입니까? 간접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테마 2로 갈게요. 테마 2로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수단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따라서 토지 정책. 그래서 이제 아까 이직 간의 이용 교제 직접 간접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 정책이라는 거에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나요? 토지 은행에는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토지 은행 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자, 토지 은행은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이죠. 그럼 토지 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요? LH공사.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토지 비축제도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공공개발용하고 수급조절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공익사업 목적은 그냥이야, 공공용이야? 공공용이죠. 내가 팁을 드릴게. 공공개발용이라는 게 있죠.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이따 문제 맞힐 때 아주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럼 시험 문제 있다가 글씨 안에 공익사업이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공공이야. 공공이라는 거죠. 수급조절은 공공이 아니죠. 맞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급조절이라는 자체는 공공 목적이 아니죠. 이건 따보세요. 시장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이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서 토지를 이제 수급조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이따 갈게. 분명히 이게 공익사업 나왔어. 수급이야, 공공이야? 공공.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토지은행은 좀 땅이 비쌀 때, 쌀 때, 미개발지죠, 미개발지를 정부가 그 미개발 토지를 매수했다가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을 해요. 그죠? 그래서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 프린트로 가볼게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했죠. 자, 여러분들 봐봐. 됐다 잘 나오는 게, 따라서 토지 선매. 공법 시간에 토지 선매 들으셨어요? 토지 선매는 강제 수용을 해요? 협의 매수를 해요?
협의 매수죠. 강제 수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강제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도 토지 선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매입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얘도 협의 매수를 하죠. 지금 보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공영개발은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막 수용해버리시죠. 그럼 토지은행이 미개발 토지다 보니까 협의 매수하다 보니까 어때요? 얘는 조금 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판다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 전제가 되니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좀 크길까요? 좀 작을까? 작을 수 있죠. 공공자유 보유나 공공임대부 비축했다가 개발 또는 분양하는데 효과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 그럼 얘도 개발이익 환수할 수 없다, 환수할 수 있다. 있어요.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값싸게 공급을 하니까 비축지역을 우리가 또 갈 수가 있고 권리 침해가 좀 공용개발보다 커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어요. 근데 매입비가 들어가죠. 그냥야 관리 문제가 생겨. 우리가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자, 비공식 사실상 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공공 자유로 가는 게 나아요? 공공 임대로 가는 게 나아요? 임대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집가가 상승하는 투기 발생한다는 건 그냥야 주변 지역이야. 주변 지역. 공용개발은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택지개발과 임대하니까 수용하고 효과적인 도시계획,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고 값싸게 공급 비축지역인데 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냥야 민원이 발생해.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주죠. 또 주변 지역의 땅값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따라서 지역지구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테마 4번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지역지구제. 찾았어? 근데 이제 좀 희소식은 여러분들이 좀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박스 위주로 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밑에 단기장기는 한 15년 전서부터 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야 희소식이야. 단기장기가 그죠? 근데 오늘 안에 해요. 하긴 하는데 끊겼어요. 단기장기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는 가볼게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거지로 바뀐다면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기 때문에 그냥요 토지 이용 규제예요.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죠. 그럼 장점과 단점인데 아까 이 저자분이 해놓으신 거였어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이용을 잘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토지 이용에 대한 이용을 잘하자는 건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맞나요? 근데 따라서 세대 간의 형평성, 여기서 세대 간은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현세대와 후세대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주거전용지로 바꾸면 이 지역의 환경이 좋아집니까? 그럼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살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럼 현세대와 후세대에 대한 형평성은 그냥이다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간의 형평성은 유지되죠? 세대 간의 형평성은 유지가 돼요. 그런가요? 근데 단점은 여기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여기만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다른 데도 공장이 있으면 안 풀어주면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또 경지대에 있으면 너무 또 신축성 있게 대응을 못하니까 불법 기간이 처리되고요. 근데 희소식은 단기와 장기가 요즘 나온다, 끊겼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단기와 장기입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저기에 주거전으로 바꾸면 주택 수요만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대신에 그냥이야 공급은 불변이에요. 그럼 그래프를 그린다면 자, 공급은 바뀌어요. 불변이야. 저량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를 해. 그럼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3억에서 5억으로 꽁충 뛰어버려요. 그러면 공급이 불변이다 보니까 필기를 마시고 프린트만 즐기세요.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러면은 신규 공급자, 기존 공급자. 기존 공급자는 지역지구제 실시하기 그 전에 있었죠. 무슨 이유를 먹었어요? 독점이죠, 그죠? 근데 그거는 지역지구제 실시한 후에요, 전이야. 사전적 독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독점 문제는 사후적 독점이 아니라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금수저 애들은 자기가 부자여서 그래,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 사전적 독점 때문에 걔를 자꾸 독점을 하는 거지. 제 말은 맞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신축이 가능하죠? 시장을 진입을 해요.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그냥이야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신규 애들이 들어왔죠. 그럼 신규 애들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상위만 먹겠죠. 그러면 초과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럼 독점의 문제는 어떤 문제? 사전적 독점 문제가 생긴다는 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공급이 올라가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이야 이제 만들어내죠. 그럼 공급을 늘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그냥이야 비용에 따라 틀려져. 비용에 따라 틀려지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시멘트가 비용이 불변이에요. 그럼 불변이면 그냥입니까? 단기와 장기가 똑같습니까? 똑같죠. 자, 강의 참여하셔야 돼. 단기는 신축이 돼, 안 돼? 그럼 세주택이야, 금이 갔어. 정말? 그래서 금이 갔어요. 3억짜리 있는데. 근데 그냥이야, 수요만 증가해. 가격이 올라가지. 얼마에서 얼마? 야, 가격은 잘해요. 그렇지? 그럼 장기 가서 그냥이야, 공급을 늘리죠. 그럼 공급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냥이야,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 내려가죠. 학교는 이해가 뭐 그러니까. 대답 좀 해줘요. 제발 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내려가지. 제발. 그지? 근데 옛날하고 비용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억 들어가서 시멘트 자재값이 1억 들어가서 비용이 옛날에 1억이었다면 그냥이야 지금도 1억 들어가. 똑같죠? 그럼 그냥이야 3억으로 내려온다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비용 불변은 원래 수준으로 가격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차원적인 건데 원래 그래프로 되는데 이게 단기 생산비고 이게 장기 생산비야. 그래서 생산비 곡선 이렇게 연결하면 수평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용이 감소한다, 비용이 증가했죠.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녔지만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죠.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세내교육이다. 단기는 공급이 돼, 안 돼? 그러면 금이 갔죠. 그럼 가격이 3억이어서 얼마로 꽁충 올라? 수요만 증가하니까 5억. 그럼 장기에는 공급이 늘어나네. 왜 저한테 물어보자면 자꾸 세내교육을 시켜야 돼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네. 이 대답도 안 왔네. 그럼 그냥 시멘트 값이 올라갔어. 무조건 올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3억에서 옛날에 1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2억 달 시멘트 값이. 그럼 가격을 내려야 돼? 원래보다 올려야 돼? 종전보다 올라가겠지. 조금 생각하는데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단기 생산비고 장기라면 때문에 우상향으로 장기 곡선이 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이 감소하는 건 없지만 비용이 감소한대요. 그럼 단기와 장기가 있다. 그럼 단기는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이 가서 우리가 수요만 증가해서 나도 힘들어. 계속 세뇌교육을 하라는 얘기야. 강사 얼마나 힘든지 알아? 계속 줬고. 그럼 가격이나 얘기해. 그지? 여러분 얘기할 게 있는 거야. 5억이야. 좀 즐겨. 하면서. 장기는 공급 늘어나지? 세우텍이 변하는 거야. 자꾸 하면서 세뇌교육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강사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니? 증가해. 가격 떨어지겠지? 근데 시멘트 값이 작아졌어. 옛날에 1억 들어갔는데, 5천밖에 안 들어가.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하겠니? 내리겠지. 대답은 잘해, 아주 그냥. 가격을 내리는 거야. 그럼 장기 생산비 곡선은 하향이 되겠죠. 꿀팁은 그냥이야, 다 공급은 증가해. 근데 가격은 비용에 따라 가면 돼요. 뭐에 따라? 그럼 비용 불변은 그냥이야, 종전이야. 수평, 장기 곡선은. 증가는 그냥이야, 올라가. 높아지고 우상향. 비용 감소 내려가죠. 낮아지고 우하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희소식은 그냥 끊겼어. 그래갖고 15년 전부터 계속 안 나와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끊기길 원하셔야 돼요. 왜냐면 또 내년에 또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 끊기기 안 나오시길 원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또 당구장 표시가 또 15년 전에 나왔었는데 지역지구제 실시와 함께 신축 금지 한다랬죠. 그럼 신축을 지어라, 짓지 말아라. 그럼 단기는 신축이 돼야 안 돼? 안 돼.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장기는 다른 지역이 개발이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까? 그럼 거기 가격이 하락하죠.
원래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럼 장기적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와 신축이 금지되는 경우 주택가격은 다 하락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따라서 경쟁의 원칙. 자, 단기는 경쟁이 안 돼요. 얘기해봐요. 단기는 시장에 애들이 진입을 해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심해요. 그렇죠? 근데 장기로 가서 그냥 합니까? 시장이 진입을 합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가서 그냥이야 다른 지역이 개발돼. 그러니까 장기로 가서는 초반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출제 포인트는 의미는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저자가 어떻게 이제 지역직을 했는지. 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가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아까 글로 가시면은 161페이지로 갈게요. 161페이지. 19번 있어요? 토지정책이니까 직가고는 나옵니다. 별표 쳐보세요. 따라서 직가고, 미스고가 아니라 직가고라는 것은 토지 가격이 합리적 수준을 넘는다는 얘기예요. 부증성이라는 거 아시죠? 자, 부증성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그냥이다 제한돼 있다. 그럼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땅값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폐가 나타나는 건, 자, 도심에 보통 직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건설회사가 토지 취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주택의 질을 높일까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건물이 고층화되죠? 그럼 집약화, 조방화, 집약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집약적이 맞고요. 그 다음에 직장과 주거지를 분리시키고 난개발이 처리될 수도 있죠. 그래 할게요. 자, 옳은 거. 집가고가 직주분리 촉진하지 않는다, 촉진한다. 높은 택지 가격은 주택가격 건물이 고층화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 구입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아요. 지수적 수준이 저하되는 게 아니라 저하된다. 자, 집가고는 토지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요. 무질서. 그 다음에 스프롤.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 배우셨어요? 그게 난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택지 취득이 어렵게 만들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넘기시면 20번 했고, 그 다음에 22번은 별표 치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문제 취지는 공공용지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공공용지 확보한다는 것은 아까 그냥입니까? 토지 비축입니까? 공용개발도 다 어떤 공공 토지 서비스 공급수단이죠. 지역지구제도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냥입니까? 투기를 방지합니까? 표준지는 어떻게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라는 자체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도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안 들어왔지만은 보존지역에 대한 손실을 시장기를 통해서 보존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 토지비축 공용개발만 2번만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23번에 가시면은, 자, 23번의 정답은 2번이죠.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처음에 채비지라는 얘기 공법 시간에 배우셨어요? 채비지라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많이 썼어요. 돈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많이 씁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래서 7, 80년대 많이 써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구획해줘요. 갑돌이가. 이제 갑돌이 땅을 대지로서 용성을 극대화시켜서 극대화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보류 중에서 따라서 채비지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개발사업에 대한 순당이에요. 그럼 이 토지만 돌려주거든요. 그럼 권리가 축소가 되면서, 자, 이건 얘한테 토지를 수용하는 겁니까? 토지를 재분배합니까? 돌려줘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70년대, 80년대 저도 이제 그 전후에 이제 건설회사가 있어서 옛날에 그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보면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죠. 기반시설이 미비될 수도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1980년도 그 목동과 안산 신도시서부터 택지 공용과를 배수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택지 공용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사업은, 자, 이 신도시 개발이에요. 자, 판교 신도시 할 때 그냥입니까? 수용합니까? 그럼 토지를 수용하죠. 그래서 토지를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수용한다는 자체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을까? 얘는 아까 투기를 방지시켜서 집가를 좀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고 절차가 간단한데, 중요한 건 그냥이야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맞나? 그냥이야 민원이 생겨. 그러니까 두 가지야. 이 둘 중에서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요 환지 방식이야, 요건 매수 방식이야. 매수 방식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가시면은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수행자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은 환지다, 매수다. 매수 수용 방식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자, 얘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1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8에 가시면은 이따 갈 거지만 168에 가시면 36번에 4번이 있어요. 4번 찾으셨나? 얘가 토지 구획이에요. 미개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자, 동그라미 쳐. 따라서 구획 정리. 그럼 토지 동그라미 치고 구획 정리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무슨 구획 정리? 기반시설을 갖춰놓음으로써 이용 가치를 높은 가치로 전환시키는 게 얘가 토지에 대해서 환지 방식인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23번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아까 23번에 2번은 환지다, 매수다. 매수. 24번 풀었고 25번은 답만 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 지역지구제는 토지시장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수단으로 활용된다. 지역지구제가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수단에 사용되는 제도입니까? 제도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까 주거지구로 바꾼 것 뿐이지 효율성을 높인 것이지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건 말도 안 맞죠.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 넘겨보세요. 자, 26번에다가 별표 치십시오. 기출입니다. 아주 오래되던 기출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 지역지구제가 한 번 끊겼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번도 틀었는데 1번도 기출인데 토지이용규제의 지역지구제가 아니 아까 공장을 주거전용지로 바꿨다고 해서 집가를 막 합리적으로 조정할까? 그렇진 않죠. 그러면 우리가 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가요? 자,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개발 가능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구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겠어요? 더 불평등 문제를 유발시키겠어요? 그럼 딱 우리가 3번이 정답이죠?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아까 지역 간의 형평성이잖아요. 그럼 지역에 따라 집가 상승 또는 하락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7, 8을 보시면 아까 제가 아까 프린트에 정해복가였어요? 지역지구제는 부해복가였어요? 부해복가를 찾아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봐봐. 나는 기억해. 다 까먹었을 거라고. 난 항상 기억해. 나 봐봐. 이게 아까 기억나 이거? 다시 봐봐. 장기적으로 그냥 공급을 늘려. 이게 왜냐면 끊겨서 그래. 아까 해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거 풀다가 보면 끊겨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격이 어떻게 돼? 정말? 다시 단기는 공급이 돼? 계속 세뇌교육. 수만 지금 가격이 어떻게 해? 얼마에서 얼마? 장기는 공급 늘리지? 떨어지지 가격이! 공급 늘어났지? 가격 얼로? 원래로 가는 거야. 비용 일정은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한 거죠. 다시 얘기해야 돼? 공급량 증가했잖아요. 강의에 참여하셔야 돼요.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게 원래대로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근데 나 봐봐. 끊겼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28번이에요. 그 끊긴 문제가 요건데. 자, 그러면 28번 갈게요. 자, 특정 지역의 지역지 부의효과를 감소시켜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 일로 와보세요. 처음 스타트로 갈게요. 여기 공장 없으니까 주거존으로 바뀌니까 환경이 좋아지죠? 근데 단기는 그냥이에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만 늘어났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하던 기존주택 소유자는 무슨 이윤을 먹었어요? 초과를 먹었죠. 맞나요? 지역지구제에서 지정된 독점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의 독점이죠? 사후적 독점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발생하지 않지만 어디서? 사전적에서 발생하겠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신규 공급자는 무슨 이유만 먹죠? 정상이만 먹죠.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까 했었어야 했는데, 그죠?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그때그때 풀어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생산 비용이 일정이죠? 그럼 장기적으로 가격 어느 수준으로 가요? 원래 수준으로 가고 양은 증가했으니까 아까 그걸 돌려낸 거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27번에다 별표를 좀 3개 치세요. 간평입니다. 간평.
간편 문제를 또 뺏겨내기 때문에 답은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 아까 5번에 공공재 아시죠?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근데 이제 1번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는 부회복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맞고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탄력적이에요? 좀 거미집 아시죠? 공급이 좀 비탄력적이에요. 시차가 또 발생하죠. 시장이 나타날 수 있고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공물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을 활용하고 있을 수 있고요.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맞죠? 자, 그럼 넘겨보십시오.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넘기시면은 31번으로 가시면은 31번 있어요? 자, 일로 와봐. 내가 이제 꿀팁을 줄게. 부동산 가격 공시가 있죠? 그럼 가격 공시 주체가 없어요? 공시 주체가 있어요? 있어요. 맞나요? 그럼 우리가 국장은 누구를 줄임말이에요? 국토, 교통부 장관. 시군구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야매를 원하세요? 개별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뭐만?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야? 국장이 하는 거지. 반은 좀 쳐, 씨. 개별만 시장이 하잖아. 신경질 안 내는데. 그럼 개별은 누가 한다? 시장이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아시겠습니까? 이게 나왔어요. 꿀팁이고. 그 다음에 32번 있어요? 32번. 오른쪽. 찾았죠? 그죠? 그럼 잘 나와봐. 내가 아까 어디 갔지? 지웠네, 미치겠다. 아까 공공용이 있었고 수급조정이 있었죠? 공익사업이 나오면 뭐죠? 공공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2번에 4번이 있어요? 근데 별표 치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공익사업 있어요? 그 무슨 용이야? 공공개발용이죠. 수급조절용이 아니죠. 아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루치 까고 그냥, 공익사업 있어? 그럼 공공용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공공개발용. 그럼 수급조절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다. 그래서 보시는데, 제가 별표는 치지 말라 그랬죠? 이건 좀 적중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꿀팁을 드리면, 공익사업 나왔지? 안 보여? 공익사업이? 보여야 할 텐데. 공익사업 나오면 수급조절이야? 그냥 공공개발용이야. 그렇게 가. 편안하게 가.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3도 편안하게 가. 그냥 이 저자가 내신 건데, 니은하고 디귿이 바뀌었어. 뭐하고? 그럼 니은은 그냥이야 대상지역이야. 대상토지야. 비축 대상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사업을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하고, 그러면은 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디귿은 비축 대상토지예요? 비축토지예요? 비토지. 그래서 그냥 취득해서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관리가 들어갔어. 그럼 대상토지야? 비축이야? 비축. 그렇게 가는데, 나머지는 맞고, 그냥 두 개니까 2번인데, 이건 좀 그래요. 적중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그냥 챙기세요. 아시겠죠? 알아서 챙기시고, 34번에다 별표 쳐야지, 그 대신.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34번 있어요? 별표.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우리나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주토지는 지자체에서 합니까? LH공사에서 합니까? LH공사라고 들어오셨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죠. 이게 틀렸고. 자, 1번. 토지 비축은 정부가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개입 정책 수단이고. 토지 비축 제도가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커질 수가 있고요.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해서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토지 비축은 사적 토지 소유 편중하는 현상에 인해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35번도 그냥 별표 치지 마시고 개인적인 생각이신데, 개발이익을 환수해야겠죠. 그럼 이번에 가시면은 개발이익은 도시에 대한 산업 경제 성장과 거시적인 요인에 발생하며 토지용 규제의 변화와 같은 미시적 요인이 무관하지 않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역지구제에서 지목 변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목 변경하게 되면 그냥 개발이익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별표 치지 마세요. 36번은 쳐야지. 별표 3개. 36번을 공부하세요. 36번을. 36번 찾았어? 자, 그럼 봐볼게. 자, 지금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1번을 틀었다 그랬죠? 그러면 2번은 펜 들으세요. 야간 펜 들어오셔서 거기 보시면은 개발권 양도제 밑에 개발 사업에 개발 있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가시다 보면 이익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도 있어요? 네 글자를 읽어보세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내 말 틀리냐고. 개발권 양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 제도지 개발권 양도제가 아니고. 그럼 3번이 정답이죠. 토지 선매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적거래 우선해서 국가지자체, 한국토지국장 등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제가 4번은 뭐라 그랬죠? 토지 구획 정리라고 했나요? 그럼 거기 토지 구획 정리라는 게 들어갔죠? 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그래서 4번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다. 환지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5번이 뭐라고요? 자, 무조건 얘도 나옵니다. 적성 평가. 고치셨어요? 자, 우리가 고3이 얘가 문과로 갈지 이과로 갈지 그냥 얘들 적성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토지도 적성평가 안 할까 할까? 그러니까 얘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을 보낼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토지 적성평가죠. 다시 한다. 자, 이번에 아까 2번 있었어요? 제가 현관 배치라는 데 있었죠? 네 군데를 읽어보세요. 그 무슨 제도야? 4번에 가시면 내가 토지 쪽을 치고 구획정리 동을 치랬지. 그 뭐야? 토지구획정리사. 찾았습니까? 뭐 교수님 토지 적성은 안 들어가 있어. 적성이. 토지 적성은 그냥이야 개발과 보존이야. 찾았습니까? 이게 공법 문제인데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생길 때 적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럼 그냥이야 조정을 해. 조정을 해서 조정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라는 자체가 얘네들이 토지 정책에서 아주 잘 뜨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아까 토지 선매는요, 강제 수용합니까? 협의 매수합니까? 요것도 굉장히 잘 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37, 38에다가 다 별표 3개. 특히 38은 감정평가 시험이라고 해놓으세요. 감정평가 시험.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개사법 잘 아시고 계시죠? 실거래가 아시죠? 실거래가 신고제가 우리나라에 있네. 자,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무슨 제를 또 실시하신대요?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고 있긴 있는데 또 민간에다가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두 가지는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폐지됐습니까? 폐지됐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봐. 내가 37번에 지금 몇 회 때 출세됐어? 얘기해봐요. 29회가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특강을 들으셔야 되는 게 38번을 냈거든요. 이게 38번이 3월달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택지 소유 상한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거든요. 얘기 좀 해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동영상이 CCTV 다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거짓말합니까?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38번을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택지 소유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가 나올 것이다 라는데 그걸 뺏겨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것도 갖고 가야지. 토지거래 허가제 있어요? 실거래 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지만 165페이지 가시면 다음에 TDR이라는 게 있죠. 요걸 이제 좀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가 갈게요.